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입니다. 어제 한낮 수온주가 무려 35도를 넘어서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 같은 불볕더위에도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휴식은 남의 일입니다. 폭염 속 근로자들을 한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골목을 누비며 우편물을 챙기는 집배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날씨이지만 처리해야 할 하루 우편물이 1,500통이 넘어 쉴 틈이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편물의 목적지를 찾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온몸은 땀에 절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야 점심시간이 유일합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조차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쉬셔야 될 시간에 저희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배달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경미와 온도 찜통더위가 반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면 쌓이는 쓰레기에 덥다고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휴식 시간도 없다 보니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폭염 대책의 전부입니다. 더웠고 냄새 나니까 힘들죠. 이 땀 이렇게 흐르는 거 보잖아요. 이게 힘든 거지 뭐. 정읍 태인은 낮 기온이 36.9도까지 치솟았고 전주와 익산 등 서해안 지역의 수온주도 36도에 육박했습니다. 익산과 정읍, 고창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도내 전역이 폭염특보 속에 말 그대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속 야외 작업은 주기적인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라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쌀 수입과 수매가 환수 같은 농업 적폐 청산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국정과제 목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 어촌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안정망을 촘촘히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으로 쌀 생산 사전 조정제를 과감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농민들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대선 공약의 후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선 밥살용 쌀 수입과 벼수매가 환수 같은 농업 적폐를 청산하는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쌀값 보장과 농산물 최저가 보장, 농지법 개정 등은 약속과 달리 당선 100일 만에 흐지부지됐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농가소득을 보장한다는 정책들은 다 실패한 정책들인 거죠. 이것이 다시 나열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식품부가 소통을 위한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 정부에서는 개선될 수 있을지 농민들의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지역 중소조선업계가 정부 대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조선협의회는 그제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에 조선소 재가동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총리실에 확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현대중공업의 정확한 재가동 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이낙연 총리가 방문하는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집회와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주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전주시청 앞에서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수많은 기간제, 용역 노동자들이 있다며 정부 주도 전환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 주도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와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의 업주와 종사 여성들이 이른바 마스크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여성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불법 성매매를 생존권 문제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성매매 종사자 1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전주 선미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온 고용 여성들입니다. 선미촌을 문화예술촌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 속도를 내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집회에 나선 겁니다. 우리의 제안이 무시되고 강제적 정비 산업이 진행될 시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집회 장소에는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매매 업소 업주와 상인들도 눈에 띕니다. 이들 상당수가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싸고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챙겨온 당사자들로 사실상 이주 보상을 염두에 둔 집단 행동입니다. 전주시는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이주 보상은 논의조차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미촌 내 방치돼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성자활 지원 조례를 이제 통과가 됐고 곧 시행이 될 건데 이제 그 긴급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등등이 있고 도심 속 성매매 집결지로 수십 년간 방치돼온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으로 전환기를 맞은 만큼 더 이상 인권 유린이 없는 건강한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전시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술작품과 역사적 자료를 입체적으로 배치해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묵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13살 나이에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돼야 했던 인도네시아인 파이니와 YNMC. 80여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 깊게 파인 주름 위로 묻어납니다. 만주를 시작으로 인도차이나, 태평양까지 야욕을 넓혀가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삶을 짓밟힌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이슈고 또 중요한 것은 전쟁 성폭력, 전쟁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이제 앞으로 없어야 될 일이다. 전쟁 용사들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나붙은 건물. 다다미 침대 위에 기모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일본군 전선을 따라 설치됐던 위안소를 재현한 방입니다. 벽에는 이렇게 일본어로 된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본래 조선 이름을 빼앗기고 이렇게 일본어 이름으로 불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전이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함께 각종 사료와 육성 증언들이 생생함을 더합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 느낌? 신문이나 기사에서 봤던 다양한 성폭력 혹은 여성인권의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며 이후에는 전국을 돌며 릴레이 전시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에 숨겨진 여름 휴가 명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신선들이 논이었다는 은둔과 힐링의 섬 선유도를 소개합니다.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연말이면 완공돼 한결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다리 앞으로 쭉. 두 눈을 질끈 감고 창공에 몸을 맡기면 한 마리 새처럼 푸른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700m 길이의 스카이라인, 기암괴석과 반짝이는 해변, 푸른 파도에 눈길을 빼앗기다 보면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몸은 바람과 하나가 됩니다. 창쾌한 스카이라인에도 몸을 맡겨보고 인적이 드문 섬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스쿠터로, 전기차로 돌다 보면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납니다. 애들이 와서 체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스쿠터 타고 자전거 타고 짚라인 있고 또 일단은 차들이 이 안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바위 두 개가 우뚝 솟은 망주봉.
큰 섬과 작은 섬을 희고 고운 모래로 이어주는 명사십리. 고운 퇴치원이 살았다는 선유 팔경. 작은 다리로 연결된 장자도와 무녀도까지 섬 생활의 재미를 즐기다 보면 하루 해가 짧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시끌시끌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도 소리도 잘 들리고. 이렇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데는 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군산항에서 45km, 배로 1시간 반 걸려 그 비경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았던 선유도. 하지만 근처 무녀도까지 연육교가 놓였고 연말이면 선유도까지 연결될 예정. 고군산 비밀의 섬이 육지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이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일 사랑의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 전통 연희로 풀어낸 공연이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모래로 그리는 동물 이야기 공연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오늘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 상영작 숀더십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수자전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춤으로 풀어낸 팔풍의 춤을 선보입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를 기원하는 태권도 어울림마당 행사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문화재 야행의 세 번째 야행이 오늘 한옥마을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중앙 매일 서동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익산 W미술관은 오늘 영화를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영화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15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넷볼 대회가 오늘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부안과 전주 등 4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남원 34도 등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